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확률, 이제 2단원 확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3쪽. 오늘 확률의 뜻, 확률에서 오늘 확률의 뜻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많이 확률 문제들을 풀었을 거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긴 할 겁니다. 단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교과서 43쪽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노란색 생각력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 하고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한다.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물론 이 용어에 관련된 질문을 시험이나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 던지면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죠. 그 1부터 6까지 1, 2, 3, 4, 5, 6을 싹 다 집합으로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 S라고 한다. 그 옆에 표본공간 샘플 스페이스의 맨 앞글자 S라고 쓰는 겁니다. 근원사건, 근원, 말로 뿌리란 얘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그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그럼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했다면 그 사건 A는 2, 4, 6이 되겠죠. 그 밑에 문제 1번 바로 보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H. 보통 수학에서는 동전의 앞면을 H 쓰는 이유는 헤드의 맨 앞 글자 H를 쓰는 거고 뒷면 T 쓰는 이유는 꼬리, 테일. 그래서 T를 쓰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을 H. 동전의 뒷면을 T로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 표본공간 S. 그럼 뭐가 되겠죠? 동전을 던졌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은 둘 다 앞면 나오는 HH. 첫 번째 거 앞면 나오고 두 번째 거 뒷면 나오는 HT. 첫 번째 거 뒷면 나오고 두 번째 거 앞면 나오는 TH 그리고 둘 다 뒷면 나올 수 있는 TT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바로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를 물어봤지만 이게 이제 표본공간이죠. 표본공간. 그럼 근원 사건은 뭐가 될까요? HH만 따로 모아놓은 요것도 하나의 근원 사건이 될 거고 HT를 또 하나 모아놓은 요놈 그 다음에 TH를 모아놓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TT를 따로 모아놓은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근원 사건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은 이 네 개 중에서 요거 두 개잖아요. 얘는 똑같은 둘 다 앞면 나왔고 얘는 똑같은 뒷면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A는 HT와 TH가 된다. 이해되나요? 이어서 교과서 44쪽 한 점 넘기겠습니다. 맨 윗줄 표본공간이 S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와 나타내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 A 교집합 B.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집합 B와 같이 나타내는데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한편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뭐라 A 사건과 B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둘의 교집합이 없다. 즉 공집합이라는 얘기겠죠. 이럴 때 두 사건 A와 B를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을 수학에서는 뭐로 정의하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반 사건하고 좀 뒤에 배우겠지만 독립 사건이 둘 많이 헷갈려합니다. 둘이 다른 거예요.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없는 거.
즉 공집합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그 밑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그 기호로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A의 여집합처럼 표현한다. 이해되죠? 배반 사건, 여사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문제 2번. 문제 2번을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앞면에 H, 뒷면 T를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 다시 말하지만 이 동전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잘 봐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을까? 두 개 모두 앞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H겠지. 그 다음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온다는 거는, 적어도란 얘기는 하나만 나와도 되고 또 뭐죠?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B 사건을 표현해보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니까 둘 다 앞면 나와도 되고, 첫 번째 것만 앞면 나오고 두 번째 것만 뒷면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B 집합은 앞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한 개니까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그럼 C 사건은, C 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A 합집합 B. 그럼 A 합집합 B 하면 얘랑 하니까 그냥 이거 되겠죠. 물론 HH, HT, TH만 선생님은 편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2번 A 교집합 C. 그럼 A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A랑 C랑 공통 원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된다. 3번 그럼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는가? B의 여집합.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총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네 가지죠. HH, HT, THT, TT. 근데 그 중에서 B 여집합이니까 B가 일어나지 않는 얘기 누구밖에 없어 이제? TT밖에 없겠지. 종쳤네요. 그래서 TT가 되는 거고, 4번이 중요하죠. 여기서 4번.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아라. A하고 B 서로 배반인가요? 그 말인즉슨 교집합이 없냐를 봐봐야겠지. A랑 B 지금 교집합 있어 없어? HH 있네. 즉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럼 A하고 C는 A하고 C 교집합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고, 또 그럼 B하고 C는 교집합이 있나? B하고 C 교집합 없지. 똑같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B하고 C도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해되죠? 이어서 교과서 45쪽 수학적 확률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확률 따질 때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문제집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문제도 있긴 할 텐데, 일단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만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수학적 확률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풀어왔던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뭐라고 나타낸다? PA라고 나타낸다. A가 일어날 확률, P는 probability, 가능성의 앞글자인 P를 따온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렇다면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PA는 해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NS분의 NA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이게 무슨 기호인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확률 어떻게 구했죠?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했죠. 우리가 집합, 지금 앞에서 표본공간이라든지 사건 A라든지보다 집합으로 나타냈었는데, 그러면 NS는 무엇일까요? S의 원소, 즉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NA, A의 원소의 개수, 즉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겠네요. 즉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풀었던 것처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해되나요? 근데 그 이름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 이거는 수학적일 뿐이야.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 여러분들 그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죠? 아무런 고민 없이 전체 6분의 1 구하죠. 그런데 정말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6번 던지면 한 번 나왔는 얘기잖아. 근데 정말 주사위 던지면 1 한 번 나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말 그대로 수학적일 뿐이라는 얘기야.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 그래서 바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푸는 거의 대부분의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하나의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 그럼 이 둘 더한다, 곱한다? 두 개의 주사위가 다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곱한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죠. 이 36가지를 써본다면 1 나올 수 있고 1, 2 나올 수 있고 1, 3 쭉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것들 다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3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10이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러면? 4하고 6 있을 수 있고 또 5하고 5 있을 수 있고 또 6하고 4 있을 수 있지. 이 둘 다른 경우인지 알겠죠? 왜냐면 지금 주사위가 서로 다르니까 4, 6 나온 거랑 6, 4 나온 거 다릅니다. 작은 주사위, 큰 주사위로 한다면 작은 주사위가 6, 큰 주사위가 4 다르죠? 즉 몇 가지 있지? 두 눈의 수의 합이 10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지. 그럼 전체 36분의 3 약분까지 하면 12분의 1이 된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 밑에 예제 1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다. 지금 현재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고 파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이 확률 단원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주머니나 바구니에서 공을 꺼낸다든지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라? 조합으로 접근을 해라. 즉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 총 5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어. 그럼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지? 5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5, 12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걸 거고 이 중에서 빨간 공도 하나 나와야 되고 파란 공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빨간 공 중 하나 뽑아야겠네. 그럼 뭐야? 3, C, 1 파란 공 중에서도 하나 뽑아야겠네. 2, C, 1 그리고 당연히 이 둘 어째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5, C, 2 얼마? 10 3C 1은 3이고 2C 1은 1이니까 3 곱하기 2 6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5분의 3이 나온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이어서 교과서 46쪽 위에 문제 4번 여러분들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방금 풀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꼭 풀어보고 그 다음 통계적 확률 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말 그대로 이름에서 빼는 것처럼 통계를 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는 확률. 그래서 46쪽 통계적 확률 밑에서 쭉 보면 뭐 야구 선수의 안타칠 확률, 즉 타율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내는 확률. 그래서 바로 47쪽의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게요. 오른쪽 표는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출생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의 일부이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이가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을 때 이 아이가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확률, 이것을 다 구할 수 있겠죠?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43만 8,420명 중에 경기도에 태어난 학생 아이 11만 3,495 그냥 나눌 수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소수 좀 아래 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고 있지만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통계적 확률을 하려면 좀 많은 시행을 해야 돼요. 즉 한 10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어서 확률의 기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넘겨서 48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표본 제일 위에 노란색 네모 박스. 표본 공간 S가 어떤 시행에서 임의 사건 A에 대하여 PA, 즉 A가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쉽게 생각하면 확률 음수일 수 있을까? 아니면 확률이 막 1.5일 수 있을까? 확률은 적어봤자 0, 커봤자 1.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PS,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1이겠죠. P 공집합, 즉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아무런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인 거죠. 0.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보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동그라미 1, 나오는 눈의 수가 1. 무조건이겠지? 이게 되나요? 1 이상의 확률이네요. 나오는 눈의 수가 1 이상. 무조건 1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이 1일 거고, 나오는 눈의 수가 7 이상.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 나올 수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확률은 0. 문제 6번 봅시다. 문제 6번.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공 2개 하고 하얀 공 2개 하고 노란 공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총 7개에서 공을 3개 뽑을 거야. 1번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 지금 3개를 뽑을 건데 하얀 공이 2개밖에 없네. 그럼 무조건 3개를 뽑으면 노란 공이 무조건 하나는 포함이 되겠지. 물론 노란 공이 2개 나올 수, 3개 다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3개를 뽑았을 때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은 무조건이겠네. 1. 그 다음에 하얀 공이 2개, 노란 공이 5개인 상황에서 3개를 뽑았더니 바로 2번 하얀 공이 3개 나올 확률 나올 수 있을까? 또 하얀 공이 2개밖에 없는데 없겠지. 그럼 확률이 0이겠네. 0. 이해되죠? 이어서 교과서 55쪽 보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하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실제적인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운동에 참가한 민희와 수영에게 초콜릿, 딸기, 바나나, 멜론맛 우유를 나눠줄 건데, 우유 하나씩 나눠줄 건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 질문. 민희하고 수영이가 얘네들의 우유를 받는데, 그럼 민희가 받을 수 있는 후보는 몇 가지? 4가지겠지. 수영이가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일단 똑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4가지가 알겠나요? 4 곱하기 4. 즉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복순열이에요. 4 파이 2.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고르는 건데, 중복순열을 써도 되고 선생님한테 잘 안 쓰는데, 민희가 받을 수 있는 후보 4가지, 수영이도 받을 수 있는 후보 4가지 곱한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면 민희가 받을 수 있는 후보가 그럼 4개겠지.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우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수영이가 받을 수 있는 건, 민희가 만약에 딸기 우유를 받았다면 수영이는 딸기 우유를 제외하면 몇 개 받을 수 있어? 3개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그래서 4 약분시키면 답은 4분의 3. 이거는 거의 중학생 수준의 문제죠. 중학생 수준의 문제. 그 다음 8번.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의 음이 아닌 정수인 해 중에서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문제 뭘로 풀어야 될 것 같다? 중복조합이죠. 선생님이 중복조합에서 가장 기본 바탕 2가지,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나서 이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 문제인지 자연수 문제인지 기본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중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 그럼 몇 개 있겠어? 3개 중에 8개를 골라야 되니까 3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8개 뽑는다. 이해되죠? 3, H8. 이게 이제 전체 경우겠지.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근데 y 값이 2래. y 값이 2라면 어떻게 되죠? 2 넘기니까 x 더하기 y는 6 되나요? 6? x 더하기 y는 6. 그러면 x 더하기 y, z죠, z. x 더하기 z가 6일 때 어떻게 구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곱을 허용하여서 뽑는 거니까 뭐다? 2H6이다. 이해되나요? 전체는 3H8이었는데 Y가 2라면 2 넘기니까 X 더하기 Z가 6. 그래서 계산해보면 3H8, 3이랑 8 더한 다음에 1 빼니까 10, C8 분의 2H6, 2에서 6 더한 1 빼니까 7, C6. 그럼 10, C8은 얼마죠? 10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10 곱하기 9 나누기 45인가요? 그리고 76은 7이죠. 그래서 45분의 7 나옵니다. 이어서 교과서 56쪽에 13번 발전 문제 보겠습니다. 비록 얘가 교과서에서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수능에서 충분히 3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세 사람이 5개의 상형간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그럼 전체 몇 가지죠? 세 사람이 5개의 영화표를 구입할 수 있어. 5파이 3, 3파이 5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헷갈린다.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B도 5가지. C도 5가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5개의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전체의 경우인 거고 이게 주어진 조건대로. 근데 이들 중에서 두 사람만 같은 영화표를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이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지? 두 사람 결정해야겠네. 그러면 A, B, C 세 사람 중에 같은 상형관 영화표를 구매할 두 사람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고른 3, C, E. 이거 이해되지? 그럼 두 명 A, B라고 하자. 그럼 A, B가 이제 같은 영화표를 구매를 해야 돼. 그럼 A, B 두 사람이 같은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5개. 그럼 만약에 A, B가 2번 영화표를 구매했다고 하자. 그럼 이제 C는 혼자서 이 영화관 말고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곱하면 계산해보면 여기 5 하나 약분시키고 그래서 약분될 거 없네. 5, 25분의 여러분 이거 3이니까 3, 4, 12. 그래서 답은 25분의 12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이어서 수능 특강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31쪽 유제 1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S 1부터 7까지 있는 이 표본 공간에서 세 사건 A, B, C. A 잘 봐야 돼요.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X는 8의 약수. 8의 약수 누구 있죠? 1, 2, 4, 8이어서 1, 2, 4, 8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표본 공간 S 자체에 8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여기서는 비록 8의 약수가 1, 2, 4, 8일지라도 여기에서만큼은 A의 원소는 뭐가 된다? 1, 2, 4까지만 된다. 8이 없어요. 그 다음에 B가 2, 4, 7이네요. 2, 4, 7. A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C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A와 B의 모두 배반이래. 그 말인즉슨 A하고도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B하고도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면 C 가능한 거 1 있으면 안 돼. 2도 있으면 안 되고 3 아무도 없지. 그럼 C 3 가능하겠네. 4 있으니까 안 되고 5 없죠. 그래서 5 가능하고 6 없죠. 6 가능하고 7 얘들이 안 되고. 그럼 C는 이것만 된다는 게 아니라 3만 있어도 A하고 B하고 서로 배반이죠. 5만 있어도 A하고 B하고 배반이고 6만 있어도 A하고 B하고 배반이야. 3하고 5만 있어도 A랑 B랑 배반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 뭐라 했어? C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 그러려면 당연히 가장 많아야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C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는 3, 5, 6 다 있을 때다. 그럼 더하면 얼마다? 14다. 이해되죠? 이어서 그 위에 있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이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이제 꺼낼 거야. 그런데 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즉 n은
1, 2, 3, 4, 5 가능하다는 얘기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n인 수가 적힌 구술이 나오는 사건을 an. 뭔 말이야? 아까 n이 뭐 가능하겠죠? 1, 2, 3, 4, 5 가능하겠죠? 그럼 an에서 n이 1인 경우는 뭘 말하는 거였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n. 즉 A1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1인 거네. 1. 그럼 누굴까? 1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A2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놈들, 즉 소수 말하는 거겠네. 누구? 2, 3, 5, 7 가능하죠. 그럼 A3은 양의 약수가 3개인 숫자들, 누구 있어? 4의 약수가 1, 2, 4, 3개 맞죠? 6은 양의 약수가 1, 2, 3, 6, 4개네요. 그러면 또 누구 있죠? 5, 6, 7, 8, 9 양의 약수 몇 개 있죠? 9, 1, 3, 9 3개 있네요. 3개 그러죠? 그 다음에 A4 양의 약수가 4개인 놈들, 그러면 1, 2, 3, 4, 5, 6은 1, 2, 3, 6 4개죠. 8 1, 2, 4, 8 4개죠. 10 1, 2, 5, 10 4개죠. 그러니까 A4는 6, 8, 10 되겠네요. 그럼 A5까지. 그럼 A5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5개인 놈들 중에 1부터 10 안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A5는 공집합 되겠네요. 공집합. 그래서 AN이 조금 문장이 길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하면 됩니다.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구술.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이 있고 5의 배수는 5, 10 있네.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이것들 다 쓴 거. 그럼 B는 뭐가 되죠? B는 2, 4, 6, 5, 2, 4, 5, 6, 8, 10 되겠네요. 2, 4, 5, 6, 8, 10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AN과 B의 여집합. 그럼 이제 B의 여집합은 1부터 10까지 안에 얘들 말고 다른 애들 누구 있죠? 1, 3, 7, 9 있네요. 1, 3, 7, 9. 그러면 AN하고 B의 여집합하고 얘들 중에 서로 배반이 되도록 하는 N들. 그러면 A1하고 B하고 서로 배반인가? 1 때문에 교집합이 써버리잖아. 즉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있으니까 안 되고 탈락. A2하고 B의 여집합하고 서로 배반 사건인가요? 공통 원소가 3도 있고 7도 있어버리네요. 그러니까 탈락. 교집합 없어야 되니까 A3하고 B의 여집합하고 9 때문에 탈락. A4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없죠? 그러니까 A4 되는 거고 A5 자체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공집합하고 얘하고 교집합 있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A5도 된다. 그래서 가능한 N은 4하고 5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4 더하기 5, 9. 알겠죠? 이어서 수능 특강 33쪽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0부터 999까지 몇 개 있죠? 900개 있습니다. 900개. 그럼 당연히 확률 전체는 900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택할 때 각 자리에 있는 세 자리의 수의 합이 10이 돼야 된대요. 어떤 세 수를 뽑았는데 어떤 하나의 수를 뽑았는데 그 하나의 수의 세 자리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54나 뭐 514 같은 경우 그런 놈들, 뭐 721 그런 애들이겠죠. 아무튼 뽑은 하나의 세 자리 수가 각 자리 수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쓰면 10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A와 B와 C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문제 뭘로 풀 것 같아? 누가 봐도 중복조합이네. 그럼 중복조합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고, 참고로 B하고 C는 0이 돼도 되지.
그런데 A는 맨 앞자리 수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 문제는 의미 아닌 정수와 자연수가 섞여 있는 거지. A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B하고 C는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런 셈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A를 1 더하기 대문자 A로 치환을 하고, 단 이 A는 뭐가 돼야 돼?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되죠. A는 의미 아닌 정수다. 그래서 이 A, 1 더하기 A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되고, 이제 1 넘어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됐어. 단 이 대문자 A랑 B랑 C랑 뭐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답은 9죠. 9 넘어가야 되니까 9. 여기 9. 선생님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9개를 뽑아야 되니까 3H9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조심할 거. 여기서 요 A는 이 대문자 A는 어찌해야 되나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지금 여기 BC에는 9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8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대문자 A가 9여버리면 이 소문자 A는 얼마인가요? 10이죠. 근데 얘가 10일 수가 있어. 한 자릿수인데 안 돼. 그래서 꼭 명심할 거야. 여기서 단 A는 의미 아닌 정수이긴 하나 어째야 돼?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전체 900분의 아까 3개 중에 9개 고르는 거니까 3H9까지는 맞는데 여기 맨 앞에가 2가 되고 0이 되는 것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하잖아. 근데 9, 0, 0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대문자 A가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즉 9, 0, 0인 케이스 하나를 반드시 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H9 뭐죠? 3 더하기 9 빼기 1이니까 11, C 9 빼기 1 나누기 900이다.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계산하면 54가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답은 900분의 54가 된다. 물론 약분까지 하면 50분의 3 나오겠네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뺀다는 거. 물론 이거를 치환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이 하나를 빠뜨리면 답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한 문제 풀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유제 3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를 임의로 나열할 때 이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당연히 전체는 5팩토리얼이겠죠. 일단 쓰겠습니다.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책에서는 뒤에 6건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설보면 지금 이 방법으로 풀었지만 선생님이 6건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할 거예요. 먼저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이랑 3이랑 5 홀수들을 먼저 세워놓고 이 홀수들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겠지. 그럼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몇 공간이야? 여기 하나만 생각 안 됩니다.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홀수들끼리는 이웃해도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홀수들을 세우고 나면 짝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총 4칸 나옵니다. 4칸.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설에는 일단 전체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5팩토리얼 분의 홀수들을 먼저 배열한다. 3팩토리얼이겠죠. 거기에 이제 짝수 2개, 요놈과 요놈이 여기 4개에 들어가면 돼. 물론 4P2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2가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몇 공간? 4공간.
그럼 나머지 하나 4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얘가 들어간 공간 빼고 3개 남았으니까 3공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5팩토리알, 3팩토리알 약분시키면 여기 밑에 5, 4만 남겠지. 그럼 5, 4 남은 거랑 4, 3도 약분시키면 5분의 3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뒤에 배울 요사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홀수를 사이사이 요거 두 개만 생각하고 요거 두 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사건을 하면 쉽다. 무슨 말이냐? 서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요사건, 즉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요사건은 서로 이웃한다죠. 그래서 이웃한 걸로 해놓고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되겠지. 그럼 이웃한다 무슨 말이야? 2하고 4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 나머지 1, 3, 5 그럼 총 몇 개 세우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 세우는 거지. 4팩토리알 이해되나요? 전체 5팩토리알이니까 이해돼? 그런데 항상 이웃한다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그 덩어리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2랑 4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알 이해되죠?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지. 그럼 전체 1에서 이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그게 답이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5분의 2죠. 그래서 1에서 5분의 2를 빼니까 5분의 3이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선생님이 요즘에 계속 40분이 넘는 영상들을 올려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힘들어할 거라고. 그래서 40분 이내로 되도록이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 때 항상 말하지만 플레이 버튼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